민주주의로 사회를 운영을 해서 언제나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증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인데, 근데 그게 어떨 때 나타나냐 하면 되게 사악하거나 무능하거나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사람이 권력을 줄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뽑힐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뽑을 때는 잘 모르고 뽑아요. 사람들이 알면 뽑았겠어요? 안 뽑죠.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히틀러를 뽑을 때 독일 국민들이 참 이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히틀러의 나치당을 지지한 시민들도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 그 일반 병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 때 이제 뭐 이렇게 훈장도 받았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런 사람인데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야. 폭동도 일으키고. 근데 막 연설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독일의 보수 정당 쪽에서 저 친구 아주 허접한 친구인데 연설을 잘해. 그거 써먹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치당이 제1당이 된 건 아니고 어느 정당도 과반수가 안 되는 선거 결과가 1932년에 나왔을 때 보수당들이 모여가지고 야, 총리를 누구로 하면 과반수가 만들어지겠냐. 그래서 그 당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나치당 당수였던 히틀러를 연방 총리로, 이제 그때는 연방은 아니고 독일국 총리로 임명을 한 거예요. 힌덴부르크라는 1차 대전 전쟁 영웅 대통령이. 왜 그러면 히틀러라는 이상한 사람을 했을까?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히틀러가 딱 총리가 되면서 제일 먼저 뭘 했게요?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렀죠. 그래서 그걸 공산당 소행으로 벌어서 공산당을 국회에 출입금지시킵니다. 그때 공산당이 두 번째가 세 번째로 의석이 많은 당이었어요. 그리고 비상대권, 그러니까 정권 수임법이라 그래서 그 독일 헌법에 국가 비상사태 때 이제 총리가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딱 제출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공약으로 삼아서 총선에서 제1당이 됩니다. 그래도 과반수는 안 됐어요. 3분의 2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바이에른 뮌헨 축구팀이 있는 그 동네에 있던 지역당 중에 가톨릭 중앙당이라는 당이 의석이 꽤 많았는데 그걸 꼬셔가지고 연합해서 그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당부터 해산시키죠. 모든 정당을 다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나치당 하나만 남기죠. 자기가 종신총통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학살을 시작을 하죠. 전쟁을 벌이고요. 이 시나리오가 나치당을 선거 때 지지했던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히틀러는 사악한 인물이었거든요. 무능하진 않았어요. 사악하고 유능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뽑을 때 그 히틀러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험성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레비츠키와 지블렛이라는 저분들이 저게 두 사람 학자인데요. 이분들이 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위험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온 책인데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민주주의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자,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어떤 정당이 나왔을 때 그 정당이 위험한지 하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첫째, 헌법을 부정하거나 위반할 뜻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예스! 그럼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둘째, 정치적 경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예스!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어서 상대 정당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는 주장을 했는가? 행위를 했는가가 아니에요. 주장을 했는가예요. 주장을 했는가? 예스, 위험한 거예요. 폭력을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 행사에 동조한 적이 있는가? 예스, 위험한 거예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상대 정당, 시민단체, 언론을 협박한 적이 있는가? 위험한 거예요.
집회를 금지하는 등 자유권을 억압하는 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가? 이게 한 30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나머지는 소소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조항들입니다. 후보 때 이런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권력을 이미 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뭐 100%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정치학자들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사례와 특히 미국의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물론 트럼프를 겨냥하는 겁니다. 나중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서 그냥 난동을 부렸잖아요. 합동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네 번째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이미 후보 시절부터 그런 기색을 보였거든. 그러면 힐러리 감옥 보낸다고 딱 했잖아요. 힐러리 감옥 보낸다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트럼프가 이미 다 한 거예요. 후보 시절에. 근데 트럼프를 뽑았습니다. 미국 국민들이요. 그리고 엄청난 혼돈이 왔죠. 근데 물론 요즘 우리 한반도 정세를 기준으로 보면 바이든이 난지 트럼프가 난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바이든 할아버지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참 좀 안정적이기만 하다면 뭐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트럼프는 위험한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아주 흔들립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인구가 3억 5천만이나 되는 좀 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같은 당에서 왜 리더가 없지? 바이든 말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뭐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죠. 이게 독재자 감별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항목들은 제 주장이 아니에요. 혹시 여기 기자분들 계시면 제가 이런 걸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기사를 쓰지는 마십시오. 이거 그냥 학자들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놓은 거예요.